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강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이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고 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을 꾀할 수가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증가해서 더 많은 수의 매물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입자가 요구하면 전월세 2년 더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갱신을 해줘야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회에 한해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주도록 법에다가 규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4년까지 또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3년까지 연장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4년에서 6년까지 한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없이 살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세금의 큰 상승 없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도 시행 전에 임대인이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아예 전셋값을 비싸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전세가가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거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금이 더 오를 거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가에도 예전에 도입될 때 똑같은 논리로 많이 공격을 받았었어요. 상가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상가의 경우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5년 정도 돼 있던 걸 이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안이 공론화되니까 상가 임대차 10년 추진하면 후폭풍이 우려된다 하면서 미래 인상분까지 반영을 해서 임대료가 급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와 똑같이 상가에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의 경우 임대료가 그렇게 급하게 상승할 수가 없었죠. 장사가 안 되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잘 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법의 보호를 통해서 임차인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혜택을 누렸겠지만 대부분의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권이 굉장히 안 좋죠. 임대료가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한다는 걸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도입이 돼야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시세가 하락하면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 있지만 전세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이러한 임대를 주는 사람들, 즉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상승을 시켜서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상환하면서 부담을 줄여갈 수 있었던 거를 못하게 되니까 부담이 커지겠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많은 매물들 중에 일부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값이라는 거는 주변의 시세와 비견해서 전세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정말 좋은 이유가 지금의 상황은 역전세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KDI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2015년에서 2017년에 주택이 과잉 공급이 돼서 연말에 역전세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택 인허가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또 기존에 공급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물량과 또 기존에 전세값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만기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는 수도권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역전세난이 확산이 되면 정말 어렵죠. 역전세가 확산이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압력이 커지고 또 임차인은 역시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유동성 제약이 확대되고 또 전세자금 대출 기관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했던 기관들은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정말 위험한 건데 이제 역전세가 벌어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팩트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홍촌이나 삼본에 역전세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전세가 수천만 원 떨어지고 있고 지금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물량 새로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시는 분들도 많죠. 다른 도시로 또 분양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니까 평촌, 삼본, 일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전세가 시작이 됩니다. 전셋값 아직 괜찮은데 하면서 주택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변수다 하면서 9월 12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서울 전세가 대체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감정원에서 전세 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하고 난 직후에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상한제 앞두고 강남권 전세값 더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앞 전세 버티기 가세 가을 전세값 들썩하면서 전세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전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강동구에 4집 중 3집이 세입자를 구하고 있대요. 강동구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기존에 많이 분양했던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4,900세대 고덕그랑자의 전세 매물만 2,600여 가구가 나오고 있고 전세가가 9개월째 하향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덕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25평형 전세값이 3억 초중반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강동구가 꿈틀하고 강동구 전세가 끄떡없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와요. 전세는 아직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 매물 나온 거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살펴보니까 3억 5천에서 3억 7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없어요. 이미 중공난 명일역 솔베뉴를 한번 보면 8월 달에 좀 버티다가 계약하신 분들이 4억대 중반, 그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계약된 거는 3억 8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가 이미 완료된 단지의 경우도 3억 8천에 거래가 되는데 입주권이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황에서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억 5천대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기존에 솔베뉴 입주할 때만 해도 그라시움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솔베뉴 입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매물이 그거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 과연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갱신 요구권이라든가 전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 이 금액으로 4년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이 금액으로 4년에서 6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잖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매물을 정리하고 싶어도 실수요자는 들어가 살아야 이 매물을 살 텐데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날리게 되는 거죠. 4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다주택자는 계속 이 물건을 보유하고 가야 됩니다. 이 여파가 2024년에서 2026년까지 계속 쭉 이어질 겁니다. 2021년, 2022년 계속 쭉쭉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분양하는 많은 물량들이 그 이후에 또 들어오겠죠. 이때 계약한 것들은 이제 전세값이 안정이 될 거고 그 금액에 계약을 한다면 전세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속 그 금액으로 가는 거죠.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에서 3%입니다. 한 2%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최대한 풀로 받아서 4억을 받는다 치면 800만 원이죠. 한 달에 67만 원, 월 7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무보증에 70만 원 수준으로 25평 전세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 월세가 1000에 70 정도 하죠? 강남권에서 조금 처지는 지역에 가면 1000에 70 정도인데 그 정도 부담도 안 되고 25평 전세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4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정말 세입자들한테는 좋은 정책이죠. 또한 다주택자들은 버틸 수 없는 정말 부담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정말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역전세가 나고 대출금에 대한 부담은 증가가 되고 그리고 거래는 잠기고 있는 상황. 지금 다주택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말 많아요. 집 5채 이상 다주택자가 11만 5천 명이라는 기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울의 강남 3구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래요.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났어요. 30명이 임대주택 11,000채를 가지고 있대요. 40대 강서구민이 594채를 가지고 있답니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이 서울에 있는데 그 중에 또 3분의 1은 강남 3구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들어가 살지 빼고 나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을 그냥 비워둘 수 있을까요?
과연 자기 돈으로 다 샀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전세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마음 같아서는 월세를 받고 싶겠지만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부담이 없게 가려면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또 공급이 줄어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통계청에서 2017년 9월이 경기의 정점이었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핵겨울2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그때쯤 해서는 경기가 꺾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많은 분양 물량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뒷받침하는 수상한 거래들이 연일 이루어지면서 결국 가격이 더 급등하는 이상현상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얘기가 맞았네요. 2017년도에 경기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OECD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잡았대요. 금융위기 이후에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제 자체도 둔화되고 지금 위험한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 성장률 1.2%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해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지금 떨어뜨려서 8월에는 2%, 이제 1%대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도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상승한다는 논리, 그리고 정말 실거래가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많은 기사들, 이런 기사들은 도대체 왜 나오고 왜 이런 현상이 그럼 일어날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밀어내기 본물, 미분양 우려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9만여 가구가 지금 분양 예정입니다. 서울은 그중에 7,73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배나 많대요. 작년에도 분양이 많았는데 그것보다 7배 많고 경기 지역도 3배나 많답니다. 지방에는 5만여 가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사 밀어내기의 분양 물량 풍성이라는 기사를 봐도 엄청난 수의 분양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과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2018년도나 그 이전의 기사를 살펴보면 원래 19년도에 분양 예정 물량이었는데 후분양한다고 하고 또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니까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의 생각대로 돌아온 거예요. 강남 평당 분양가 5천만 원 시대 코앞이라고 얘기하고 또 선분양으로 돌아선 반포 5성 아파트 세 번째 로또 청약이라고 합니다. 시세 차익이 7억이나 되는 라클래시가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야 우리는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시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경기의 침체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모든 시장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강남 또는 서울의 집은 오른다라는 얘기.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